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267쪽 제5장 지3합론. 지지 중에서 세 지지가 서로 합하여 국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 바, 가령 해, 묘, 미가 서로 합하여 목국을 이루고, 인, 오, 술이 서로 합하여 화국을 이루고, 사, 유, 축이 서로 합하여 금국을 이루고, 신자, 진이 서로 합하여 수국을 이루는데, 네 경우 모두 한 기운의 시작과 끝인 생지와 왕지와 묘지를 얻어가졌다. 사주 원국에서 세 지지가 서로 합하여 국을 이루면 길흉의 힘이 비교적 크다. 또 두 지지를 얻어가져 서로 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왕지를 위주로 해야 한다. 가령 목국의 경우에 해, 묘를 얻어가질 수도 있고 묘, 미를 얻어가질 수도 있으나 왕지인 묘목이 빠진 해, 미는 중요성에서 그 다음으로 밀려난다. 무릇 삼합국은 형충을 꺼리는데 그 중에서도 충을 꺼리는 정도가 더 심하다. 가령 해, 묘, 미가 목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사, 유, 축 중의 한 글자가 섞여 있으면서 충이 되는 글자와 서로 바싹 달라붙어 있으면 파국이 되지만 충하는 글자가 해묘미 가운데에 섞여 있되 충이 되는 글자와 바싹 달라붙어 있지 않거나 충하는 글자가 해묘미 밖에 있으면서 충이 되는 글자와 바짝 달라붙어 있으면 회국과 손국을 동시에 논한다. 만약 형하는 글자가 해묘미 가운데에 섞여 있다면 설사 형이 되는 글자와 바싹 달라붙어 있더라도 파국이 되지는 않으며 만약 단지 목국이 약간 손상될 뿐이다. 만약 형하는 글자가 해, 묘, 미 가운데에 있되 형이 되는 글자와 바싹 달라붙어 있지 않거나 해, 묘, 미 밖에 있으면서 형이 되는 글자와 바짝 달라붙어 있다면 결국 한가한 글자나 다름없으므로 내버려 두고서 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지지가 서로 합하여 국을 이루는 경우에는 서로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을 묘하게 여기는데 두 지지의 중간에서 충하는 글자가 가로막고 있으면 곧 파국이 되며 한가한 글자가 가로막고 있어도 서로 합하여 국을 이루는 두 지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합의 힘이 없어지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삼합국의 원신을 천간에 이끌어내어야 삼합국을 쓸 수 있다. 요컨대 두 지지가 서로 합하여 국을 이루는 경우는 세 지지가 서로 합하여 국을 이루는 경우에 비해 영량이 크게 뒤떨어진다. 269쪽 제6장 지6합론. 지지 중에서 두 지지가 6가지로 서로 합하여 6합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 바 6합이라 함은 자와 축이 합하고 인과 해가 합하고 묘와 술이 합하고 진과 유가 합하고 사와 신이 합하고 오와 미가 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치는 해와 달의 합삭으로부터 나왔는 바 가령 11월의 월건인 자는 축에서 합삭하고 12월의 월건인 축은 자에서 합삭하므로 자와 축이 서로 합하며 정월의 월건인 인은 해에서 합삭하고 10월의 월건인 해는 인에서 합삭하므로 인과 해가 서로 합하며 나머지의 합도 그러한 이치로 합한다. 6합은 모두 반드시 합하는 두 글자가 서로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합의 효력이 있으며 두 글자 중 어느 하나를 충하는 글자가 두 글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합이 깨어지며 한가한 글자가 두 글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합의 힘이 없어진다. 무릇 6합은 서로 모여 능히 국을 이룰 수 있는 3합만 못하며 합하는 것이 마땅한데 합하면 전쟁 상태를 화해시키고 복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합하는 것이 부당한데 합하면 기반이 되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며 합이 너무 많으면 더더욱 좋지 않다.
271쪽 제7장 지방론 12지지 중에서 인묘지는 동방이 되고 사오미는 남방이 되고 신유술은 서방이 되고 해자축은 북방이 된다. 무릇 세 글자가 전부 다 있으면 방을 이루는 바 가령 인묘진이 전부 다 있으면 목방을 이루며 이 경우엔 해묘미 목국과 동일하게 활용하면 된다. 인월에 태어난 무일주가 목방을 이루는 세 글자를 만났으면 세 글자 모두 칠살로 논하며 묘월에 태어난 무일주가 목방을 이루는 세 글자를 만났으면 세 글자 모두 정관으로 논하며 기일주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적용하면 된다. 또 무일주나 기일주가 진월에 태어난 경우에는 인목과 묘목의 세력 중에서 어느 세력이 더 강한지를 보고서 정관과 칠살로 구분하여 논하며 나머지의 방도 이와 같이 적용하면 된다. 방이 형, 충, 파,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삼합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런데 만약 방을 이루는 세 글자 중에서 단지 두 글자뿐이라면 결국 방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옛 학설을 보면 방과 국이 서로 뒤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가령 목방을 쓰는데 해자를 만난다면 해자는 목방을 생조하는 성분이며 미자를 만난다면 미자는 목방이 극하는 성분인데 어찌 이것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설령 해묘미 목국을 쓰는 경우라고 해도 인자를 만난다면 인자는 목국과 같은 기운이며 진자를 만난다면 진자는 목국의 재성인데 어찌 이것들이 목국을 손상시켜 폐해를 끼치겠는가? 한편 방과 국의 작용을 비교해보면 국의 쓰임새는 많고 방의 쓰임새는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방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견강부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73쪽 제8장 지충론 12지지 중에서 자와 오가 서로 충하고 축과 미가 서로 충하고 인과 신이 서로 충하고 묘와 유가 서로 충하고 진과 술이 서로 충하고 사와 해가 서로 충하는데 이것들은 각각의 지지 속에 저장되어 있는 천간이 서로 극하여 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등령한 성분이 쇠약한 성분을 충하면 쇠약한 성분은 뿌리가 뽑혀버리지만 실시한 성분이 왕한 성분을 충하면 왕한 성분은 손상되지 않는다. 충하는 성분이 유력하면 충을 당하는 성분을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바 흉신을 제거하면 이롭지만 길신을 제거하면 불리하다. 반면에 충하는 성분이 무력하면 충을 당하는 성분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발시키는 바 흉신을 격발시키면 재앙을 입으며 길신을 격발시키면 비록 재앙을 입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길신을 건드려 동욕했기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옛 학설을 보면 자와 유와 신과 해는 오와 묘와 인과 사를 능히 충할 수 있어도 오와 묘와 인과 사는 자와 유와 신과 해를 충할 수 없지만 오 속에 들어있는 기토는 자 속에 들어있는 개수를 극할 수 있고 인 속에 들어있는 병화도 신 속에 들어있는 경금을 극할 수 있고 사 속에 들어있는 무토도 해 속에 들어있는 임수를 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원령을 잡고서 세력까지 얻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사 오나 묘라고 하더라도 어찌 자나 유를 손상시킬 수 없겠으며 설사 인이나 사라고 하더라도 어찌 신이나 해를 손상시킬 수 없겠는가. 또 옛 학설을 보면 두 개는 한 개를 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릇 두 개가 있으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뜻이겠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세력이 많으면 오히려 더더욱 제멋대로 상대편을 마구 침략하여 정벌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비유컨대 원수진 집안이 서로 만났는데 양쪽 집안이
각각 한 사람씩 만날 때에는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한쪽 집안은 사람이 많고 다른 한쪽 집안은 한 사람뿐일 때에는 어찌 오히려 서로 팔짱을 끼고서 바라보고 있기만 하겠는가. 요컨대 사주 원국에서나 행운에서 충을 만나면 흉함은 많고 기람은 적다. 그러나 만약 충하는 두 성분이 서로 만났는데 사주 원국에서나 행운에서나 각기 충하는 두 성분 중에 어느 하나를 합하는 성분이 있어서 충을 해소시켜 주거나 또는 충하는 성분 가운데에 기뻐하는 성분이나 꺼리는 성분이 있는데 사주 원국에서나 행운에서 능히 기뻐하는 성분을 도와줄 수 있거나 꺼리는 성분을 눌러줄 수 있다면 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옛날에는 자오묘유가 전부 다 보이거나 인신사해가 전부 다 보이거나 진술충미가 전부 다 보이면 이러한 경우 모두 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학설을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본래는 확실히 네 글자가 서로 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엔 온당치 않지만 만약 천간에서 조절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면 귀격에 들어맞는 경우도 있다. 한편 옛 학설을 보면 진술충미의 경우에는 충을 기뻐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 이치가 복잡한데 자세한 내용은 제1편 제27장 간 잡기 묘곡법 중에 들어있다. 간 잡기 묘곡법을 보면 진술충미가 원령에 있는 경우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진술충미가 원령이 아닌 다른 지지에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